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숨고르기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축소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또 11시 반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과 방산이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또 바이오도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트너님께서 또 이 주도 섹터와 서브 섹터의 시속 게임 이어질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오늘 조정을 보이는 섹터들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위로는 좀 막혀 있는 모습이고 아래로는 또 지지를 받는 2,60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0포인트 그리고 또 2,65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단은 아직 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들의 모습을 한번 좀 선물 시장 쪽에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매가 왜 중요하냐면 현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4월 29일부터 들어오기는 하지만 어떠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물량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 제한적으로 되고 그러한 변동성을 선물 시장 쪽에서 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4, 5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1조 원 이상 매수를 보였다가 5천억의 순매도 결국은 매수했던 거를 전매도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신규 매도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은 4천억의 순매수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제는 장중 내내 순매수 기조를 유입됐다가 오후 막판에 이렇게 1,300억의 순매도를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200억 정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기보다는 어떤 저점에서는 일정하게 섹터나 종목별로 매수가 들어오지만 위로 넘어갈 때는 더 치고 나갈 힘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의 주도 섹터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어저께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쫓아가는 거는 다 물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오전에 흔들릴 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다른 여타 뭐 또는 조선이라든가 뭐 또 이 방산 관련한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밀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안에서의 또 변동성에 따라서 제한된 수급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아직은 위로는 올라갈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 파트너님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연까지 함께 적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강 상태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 참여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5개의 종목을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등 꼼꼼하게 사연까지 적어서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하게 전략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또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을지 바로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2차 전지 업종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트너님께서 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종목들 또 우리 종목 상담 시간에도 많이 또 문의를 주셨던 종목입니다. 어떠한 솔루션 주실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오픈 AI가 한국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장에서 AI 챗봇 관련한 테마들이 또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또 1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또 어떠한 솔루션 주실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SK이노베이션 또 SK온 2분기에도 감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들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47% 마이너스 4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 또 솔루션을 주실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들도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같이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동구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물타기로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한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도 있고 또 물타기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수익률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또 한 종목씩 진단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파라나 66님의 이 포트를 보면서 저희 제작진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많은 문의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을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어떤 포트의 이러한 것들을 진단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무게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5개 종목 100%, 뭐 정확히 따지면 105%죠.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간주하에 이러한 현상을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2차 전지 뭐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한 10% 정도 빠지면 손절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20% 정도 빠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버티고 반등 주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물타기를 할까 말까? 반등 오면 팔아야지 하다가 그냥 40%, 50% 넘어가 버리면 이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어떤 뉴스라든가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2월 5일부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일정한 밴드가 올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절대 물타기 하지 말아라. 저점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자. 그 시간 타임별로 말씀도 드리고 구정 이후다. 또는 뭐 트럼프 여러 가지 IRA 정책 폐기 문제다. 이러한 시점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자. 이런 말씀을 최근까지도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포트 점검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뭐 에코프로 뭐 갖고 있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 20% 비중 마이너스 47%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껌껌이 만약에 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뭐 버티세요. 예를 들어서 60%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뭘 뭐 더 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뭐 과감하게 손절하고 교체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계좌를 같이 보니까 최소한도 알에서 깨어나려는 고통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 전체 비중 50% 이상 넘어가고 내 계좌에 한 두세 개씩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의 샘플링으로 저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홀딩스는요. 철강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냉정히 보면. 그리고 지금 US 스틸이 일본으로 인수도 되고 중국은 철강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 측면이 아직은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반등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이 철강 쪽이 빨리 분리되는 어느 시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20만 원대 후반 내지는 3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화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뭐 일부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지주사들의 움직임들도 의미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20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그리고 30만 원 근처가 왔을 때 비중을 그때 줄이자.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의 비중을 한 15%에서 20%까지를 줄여놓는 전략. 물론 31만 원이 오거나 더 가서 뭐 전략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은 가지고 가도 좋다. 현금을 일정하게 반등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시점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최근에 오픈 AI와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생성형 AI와 관련된 플랫폼 개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 이틀째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카카오는요, 주가의 어떤 위치들을 봤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을 때도 이 36,000원부터 7,000원 사이 그리고 상단은 42,000원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000원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힘에 부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미 45,000원대에서 이렇게 쌍봉을 찍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의 경우에는 내가 운신의 폭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40, 50%, 50, 60%씩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 뭐 3분의 1씩이든 2분의 1이든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이죠. 자,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크게 보면 셀 생산해서 배터리를 하는 데가 있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히 보면은 몇 등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1등, 삼성 SDI 2등, SK이노베이션 3등입니다. 그러면은 셀 업체에서는 후발주자나 마찬가지인 SK이노베이션보다는 다른 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감히 또는 SDI였다 그러면 뭐 증자를 받거나 홀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먼저 올라갈 때 덩달아서는 올라갈 수 있지만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뭐 현재 시점에서라도 저는 만약에 내가 용단을 내려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8만 원대에 있는 기존의 주도 섹터라든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된다. 반등을 이용한다라면 9만 원 정도가 1차적인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인데요. 바로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되겠죠. 얘가 2차 전지 소재단을 주도했던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대장주가 다시 턴을 해 주어야만 다른 소재단이 됐든 또는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마이너스 60%라는 손실률은 안타깝지만 비중이 5%씩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 일정한 시점의 반등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현금 만들어 놓고
만약에 얘네들이 반등 나올 때 얘네들을 물타기하는 시점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요. 자, 어저께의 모습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도 똑같지만은 자, 어제 뭐 반등을 하나 주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 상승의 양봉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으로 이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바닥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저께 저점 또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겨우 어저께 뭐 장중에는 뭐 4%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1%. 도지역만 이렇게 내려오고 밀릴 때 하락의 음봉들은 계속 크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저점이 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물타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 60%나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5% 정도 매수하면은 단가를 21만 원이 10만 원으로 되고 비중 10%. 잘못하면 더 빠지면 여러분들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점을 잡고 턴해줄 때 그때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방송에. 그랬을 때 아, 그러면은 이걸 추가 매수 더 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종목은 각각 5%씩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보유해놓고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자세한 주가 위치와 흐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솔루션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차트의 위치들을 봤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축소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비중 축소의 가격 레인지들은 20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뭐 30만 원 뭐 매수가 근처까지 와주면 땡큐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만약에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서 대응을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그 기존의 조선과 방산과 우주항공 쪽의 섹터에서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000원, 6,000원대에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한 10% 가까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니까 뭐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셔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움직여준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탈출하고 올라올 수 있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원전 중에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를 일부 정리하면서 한전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을 이 지금의 6만 원대 초반 자리, 중반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들 매수가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다른 것들의 어떠한 상승폭이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종목이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전체 계좌에서 손실률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가격이 비슷하다 하면 하나 시스템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카카오를 일부 정리하면서 하나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이러한 전략도 추가적으로 손실률을 전체 계좌를 줄여가면서 내가 수익폭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일단은 홀딩해 놓고요.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요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면서 교체하는 전략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 아까 카카오에서 이익 실현하고 뭐 하나 시스템이든 아니면은 한전기술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가급적이면 빨리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뭐 길게 보면 이번 주 정도 내 뭐 이런 어떤 뭐 다시 또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히려 저는 한국 항공우주 이러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시장에서의 소외가 안 된다는 거죠. 뭐 방산이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조선 쪽이라든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께도 강조드리고 있었던 원전 쪽까지도 여러분들이 일부 계좌에서 편입을 시키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일정한 반등이 나오고 내가 아직도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반등이 나올 정도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저점 찍고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SK이노베이션을 전량다 매도해서 나머지 물량도 전량다 매도해서 5%씩 두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금 확대를 늘리시고 그리고 제한된 포트 조정을 발빠르게 하는 것이 이 불타오르고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함께 받아봤습니다. 일부 종목은 현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또 주도주 편입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8166님 또 꼭 체크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이 아닌 전반적인 나의 포트폴리오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5개의 종목을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접근하셨는지 또 투자 성향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솔루션 여러분들 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은 밴드에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또 장 마감 후까지 실시간으로 핵심 이슈들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엑세스 엑세스 바이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660원에 30%입니다. 6,66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 그럼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네. 추가 매수해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너무 네.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또 자세한 이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이 시청자님의 목표가까지 좀 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거 TV 소리가 같이 듣고 계시죠? TV는 네네. 볼륨만 줄여주세요. 화면은 네네. 제 얼굴을 보시고. 네네네. 파울링 현상이 나서 제가 지금 아, 밖에 있어요. 밖에 지금 여기. 바깥에서 그러면 제가 네. 말씀만 드릴게요. 네. 만약에 얘가 10,000원까지 시청자님만을 생각하면은 코로나가 막 그냥 창고를 해가지고 네. 10,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코로나가 창고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진 않죠. 네. 자, 뭐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실적도 급증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렇죠? 네. 뭐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뭐 실적은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매출도 급감을 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됐고 당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1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때 못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기회가 왔다고 10,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욕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10,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지는 몰라도 일단 이번에 급등을 해주면서 이때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7,360원 고점 19%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이 거래 터지면서 밀려버렸죠. 네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거래가 급감시켜놓고 5일선 위에서 버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이 자리가 최소한도 6,500원에서 7,000원까지 못 가면 50%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 6,500원에서 6,700원. 예, 6,500원, 6,600원을 못 가면 공교롭게 딱 네. 6,660원 자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고 뭐 한 5%, 뭐 10%만 내가 이거 나머지는 뭐 먹고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비중 자체가 만약에 5% 10%라고 그러면은 뭐 이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내에는 아직 확산이 안 되고 있지만 워낙 뭐 동남아 쪽들이 뚫리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뭐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비중 30%는 너무 많다. 잘못하면은 또 자금 묶여갖고 또 몇 개월 이상을 고생하신다고. 6,500원 이상 내일 못 가면 50% 매도 최소한도 비중 하나 5% 10%만 갖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5일선 이탈되기 전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엑세스 바이오도 6,5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네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필옵티스에 필옵틱스 가지고 계시고 예,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5,300원에 100%요. 35,300원에 100% 100%. 비중을 다 네. 실으셨군요. 네네네. 그럼 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오늘 하락을 하니까 또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네네. 그럼 언제쯤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네. 이게 44,000원에 물 타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물타기를 한번 하셨고 지금 예, 그래도 이제 수익권이신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흘러나와서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네, 네. 또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물타기 아주 화끈하게 하셨어요. 네. 실례지만 뭐 자산 투자 규모가 좀 크신가요? 아니면은 뭐 적절하신가요? 하여튼, 이거 자꾸 딴 것도 막 한미 반도체 모든 게 저희가 한 2억이 묶였어요. 이게 지금. 예. 그래도 예, 뭐 하여튼 작년에 뭐 2차 전지 이런 거 나노신 소재 뭐 이런 게 계속 물려가 있고 예. 제 투자 금액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이 필옵티스만 이 100%라는 개념은 뭘 100% 개념인가요? 이게 지금 주식이 1,400주거든요. 1,400주. 네. 예, 그러니까 44,000원에 사서 물을 탔다니까요. 이게 물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예. 잠깐만요. 이게 이 비중 개념이 이제 없으시구나. 지금 예를 네. 들어서 내 계좌가 전체 2억인데 네. 2억 중에 예를 들면은 10%면은 2천만 원어치가 필옵티스가 네. 되는 거고 예. 만약에 20%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천만 원어치가 필옵티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번에 네, 산 거
또 50% 더해서 그냥 100% 이걸 다 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네. 네네. 제가 말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계좌 2억 원어치를 4억 원어치를 다 이거 산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네네. 이제 말하기가 더 쉬워져요. 네, 자,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다른 여타 IT 쪽들에 비해서 사실은 필옵티스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술력이 뛰어나고 삼성 쪽이든 또는 SKC 쪽이든 같이 연관이 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유리기판 쪽에 특화된 소부장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실적과 더불어서 꼭 유리기판 쪽과 연관된 게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자고요. 이때만 해도 최태원 회장이 나 유리기판 팔고 왔어, 칩 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연초에 5만 3천 원까지 엄청난 시세를 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거 상용화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시장이 네. 조정 보이면서 막 흘러내렸다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지금의 이 위치들을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절묘한 자리에서 2만 7, 8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네네. 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나름대로 잘 보여주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락 A, B, C 해서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빠졌-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팍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기간전. 네네. 근데 2차 전지주들은 이 저점을 계속 깨잖아. 그렇죠? 네네. 2차 전지주들은 뭐 이렇게 하락했다가 옆으로 횡보해주는 예, 구간이 예, 나올 줄 예. 하다가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도 저점이 안 나온 거고 네네. 얘는 이 그림으로만 딱 보면 저점이 이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점만 나오면 어떻게 해? 반등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28년부터 상용화한다. 뭐 SK는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한 네.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뭔가 그동안에는 횡보해주면서 어리버리하고 거래도 없다가 네네. 네. 어찌부터. 어제 거래가 막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계좌에 이 한 종목만 100%나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뭐 50%는 뭐 챙기세요. 일단 현금 만드세요 할 텐데 그게 네. 아니니까 20%네요. 그죠? 그렇죠. 20%밖에 안 되죠. 그러면 네네. 이건 홀딩 하시는 거야. 예. 다음부터 문의할 때는 필옵티스 20%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요. 이거요? 잠깐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도 이제 내가 여기서 좀 팔까 말까 걱정도 네네네. 되고 또 네. 다른 분들도 물타기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예. 그러면 그렇겠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쪽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됐던 이 직전의 고점이 여기 있죠. 네네. 4만 5천 원.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차적으로 4만 5천 원까지 딱 가서 나 인사하고 오겠다가 아니라 이 네, 4만 원 네. 이상부터 4만 5천 원의 물량들을 물량이 좀 소화를 네. 시켜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잘하시네. 네, 그러면서 거래가 지난번 1월, 2월 달 같이 이렇게 이제 막 더 실리기도 하고 막 흔들어댈 거라고. 네, 올라갔다 네, 빠졌다, 네, 올라갔다 네, 빠졌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4만 원 근처부터는 뭐 한 3분의 1씩, 2분의 1이라도 이익실을 네. 해놓고 네. 그리고 밑에서 또 다시 또 한 20% 채우겠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하셔. 그런 다음에 4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직전 고점 5만 원, 5만 3천 원을 향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세력의 힘이겠죠. 최소한도 아니- 이번 구간에서 간다라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1차 목표로 설정해 놓고 4만 원 근처에서부터는 내가 이익 실현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가지고 들고 갈까요? 다? 그럼요. 홀딩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로틱스 또 4만 원 라인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되 또 4만 5천 원 안착 여부 함께 체크해 보자는 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택입니다. 어제 또 바로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하루 만에 또 1차 목표가 4만 3천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만 4,500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또 이 종목은 어떻게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히든 종목으로 밴드에 입장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종가 무렵이든 아니면 오늘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저께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000원, 8,000원대, 뭐 단숨에 뭐 30% 급등을 했죠.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과 관련된 진출, 거기에 또 LNG, 또 트럼프 1기 정부 때 바로 LNG와 관련된 수주,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또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장 이후에 지난 4월 달에 48,650원을 고점으로 급격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바로 거래가 이렇게 실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거래가 실려주면서 양봉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바로 어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결국은 직전 고점도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급등이 연출됐습니다. 1차 여러분들께 뭐 43,000원을 제시해드렸고 뭐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쫓아가시는 거 아니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눌림목이 연출이 되면 어차피 직전에 이 고점대의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5일선과 이격 축소하는 그러한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1차 제시해드렸던 43,000원 라인이 눌림목 자리의 지지 라인으로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간다면 더 좋은 그런 어떤 투자 수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한택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LG U+요. LG U+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에 15%입니다. 12,5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일단 지금은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제가 이거를 좀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물타기 해갖고 이 가격이 된 건데, 네. 외국인 수급이 좋고 요번에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좀 지금은 그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 기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매도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또 주가 흐름까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음성만 딱 들어봐도 이분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냐 아니면은 보수 안정적인 성향이냐 단타 위주냐 또는 중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이냐 이걸 다 압니다. 네. 이분은 안정적이면서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지금은 다소간에 더 가기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이번에 사실은 이통 3사들 중에서 SKT 문제로 인해서 대리점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KT 대리점, LG U+ 대리점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도 될 수 있었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월 26일인데요. 전일 종가 12,9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원을 목표가로 높여주면서 이 LG U+ 같은 경우 대신증권에서 3사 중 가장 높은 무선 성장률, 그리고 3년 만에 OP 1조 원대 복귀 전망이고, 올해 예상되는 이러한 영업이익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고 있고 주주와는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높은 반사수의 베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분기에 보유 자사주를 소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3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뭐 워낙 그 2024년도에 감익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2025년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도 14% 뭐 이렇게 5, 6%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저는 이 LG U+가요. 일봉상에서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면서 잘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이격이 벌어진 거를 좁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21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형을 다시 또 보여줄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떻게 17,000원도 나오고 다 했지만 지금 현재 이 그림을 월봉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00원이. 그리고 이제 저점은 이 10,000원에서 이제 돌아서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였던 이 12,000원 선을 올라서 주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2,500원의 매수까지만 만약에 13,500원, 14,000원부터는 일부 나는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뭐 일정하게는 한 3분의 1씩만 매도 이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15%의 비중, 뭐 최소한도 나는 13,500원부터 14,000원까지 내가 일부 이익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 U+ 15,000원대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500원 라인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 기술 네. 30% 네. 2,500원. 30% 비중 갖고 계시고 2,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좀 빨리 파는 편인데요. 네. 우리 기술은 좀 이게 한 달 정도 갖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해도 이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이 우리 기술이 우리나라 그 원전 제어 예측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이 TV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도 한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네네.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지금 위치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한 스윙 개념으로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익을 챙기고 나오고 싶고 그런 어떠한 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네. 더 길게 끌고 가도 되고. 싶거든요. 네네네.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요. 이 거래량 종목 많이 됐을 때 그 다음날 샀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저항을 돌파를 1차 저항을 돌파를 해 주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다음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언제냐? 바로 작년 9월 달에 체코 원전하고 나서 네. 크게 3,300원에서 대시세가 한번 연출이 됐던 거 아니에요. 대량 거래가 예. 터져주면서. 그렇죠? 모든 그렇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들 이후에 이제 이 2,600원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2,600원을 안착해주고 위로 치면은 3,000원을 가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그게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기서 종목을 왔다 갔다 지금 몇 번 했거든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대신에 지금 2,500원에 30%의 비중이니까 여기서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높은 데 샀냐면요.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지니까는 한번 따라간 거예요. 그 실수하신 거지. 제가 방송할 때 맨날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는 꼭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더 가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흔들렸다가 가는 거니까 만약에 더 치고 나가면은 안 사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오히려 2,300원, 200원 요때 샀었으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말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2,500원인데 내일 정도든 요 다음 파스에서 이 2,600원 이상을 돌파를 못하면 한 번은 갔다가 또 윗골이 달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저쪽에 왼쪽에 이 깡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3,000 주다. 그러면 1,000 주든 2,000 주든 1,500 주든 매도해서 2,300원, 400원, 500원, 2,300원대에 또 오면은 그때 다시 사서 단가 낮추고 3,000원 이상을 끌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기술 주가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상담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바이오 시세가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도 문의를 주셨고 또 어제 유리기판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피롭틱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이 원전주,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도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오늘 종목들 살펴보니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또 그리고 또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 뭐 다양하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아있는 섹터라든가 움직이는 섹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중장기는 뭡니까? 최소한도 안정적인 우상향의 실적과 배당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극단적으로 어느 특정한 섹터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들은 아직도 죽어 있는 섹터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그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며칠 전에도 문의 주셨을 때 한 5% 내외의 손실밖에 안 왔을 거예요. 제가 과감하게 교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 했으면 지금 한 15%, 20% 손실 봤을 거예요. 며칠 만에.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살아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솔루션들 여러분들 또 밴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밴드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